사람 팔뚝만하게 자라는 거머리 영상을 좀 있으면 소개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약간 마음의 정화의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녁 12시 52분에 아기가 잠들었을 때 나레이션 작업하는 남자입니다.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오늘은 좀 귀여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제가 해외 영상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평소하고 다르다고 해야 되나? 일단 다리가 없는 아이예요. 항상 다리가 많은 아이들을 많이 소개했는데 이번에는 완전한 다리가 없는 그런 동물을 보여드릴 건데요. 바로 오키나와에 서식하는 국명이 따로 없긴 한데 녹색 달팽이, 녹다리라고 부를게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통상적으로 부르는 이름으로다가는 화이트 트리 스네일이라 부르는 아주 희귀한 그런 달팽이인데요. 일본에서도 오키나와 아니면은 인도네시아 같은 열대지방에 서식을 하는 정말 보기 힘든 그런 달팽이 종류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달팽이라기보다는 우렁이에 좀 가까운 육상 우렁이 같은 그런 친구인데요. 사육 정보도 워낙에 없고 국내에서 알려진 바도 거의 없다 보니까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일본에서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반려동물로서 키우고 있는 그런 친구인데 국내에서는 이 친구를 구할 방법도 없고 사육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정보 자체가 없으니까 아시는 분이 거의 없는 그런 희귀한 달팽이 종류 중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쁘고 귀여운 아이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 이후로다가는 이 조만간 업로드할 영상에는 사람 팔뚝만하게 자라는 거머리 영상을 좀 있으면 소개할 예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약간 마음의 정화의 시간이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달팽이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도 마니아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달팽이 카페도 있고 그리고 달팽이 관련된 커뮤니티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국내에서 사육할 수 있는 달팽이는 좀 종류적으로다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사육을 할 수 없는 그러한 희귀한 달팽이들을 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 있는 영상은 일본에 거주하시는 저희 지인분께서 촬영을 해주셨어요. 달팽이들은 종류만큼이나 각 개체들별로다가 사육 방법도 전부 다 달리 되는데 여기 보이시는 이 오키나와 화이트 트리 스네일 이 친구들은 사육 방법이 좀 특이한 편이에요. 일단 높은 습도를 요구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다음으로다가 얘네 먹인데요. 첫 번째로다가 게으름병이 이제 발생한 그런 이파리를 먹고 다음으로다가는 나무에 낀 지의류라고 하죠. 이끼 같은 걸 먹는다고 하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상추 찌꺼기라던가 당근 찌꺼기 이런 거는 먹기야 하겠지만은 그것만으로다가는 키울 수가 없는 그런 친구들이고 다소 더운 그런 지방에 산다고 해서 실제로다가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지. 지들끼리 뽀뽀하고 있네. 아무튼 높은 온도를 요구하는 건 아니라서 이 온도가 높아질 경우엔 등껍데기만 남고 나머지 몸체는 녹아버리는 그런 달팽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이 친구들을 정상적으로 사육하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육하기가 아주 어렵죠. 다만 이 우렁이 같은 달팽이라서 그런가 다른 달팽이와는 다르게 활동량 하나는 정말 끝내주는 것 같아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이 달팽이 키울 때는 가만히 짱 박혀 있는 거 보면은 좀 지루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얘네는 항상 움직이다 보니까 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무엇보다 이뻐요. 이 눈도 확실하게 달려 있고 색깔 자체가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정말 키우는 그런 재미가 있는 달팽이 같아요. 사실 해외에는 엄청나게 많은 달팽이들이 서식을 하는데 이 친구들을 다 소개를 하고 싶긴 한데 솔직히 말하면 해외에서도 얘네를 키우신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육하고 계신 분들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얘네들은 국내에서 사육은 불법이긴 한데 일본 내에서는 그렇게 구하는 게 어렵진 않았어요. 분양가도 다소 저렴한 편이어가지고 제가 들은 정보로는 거기서도 보호종이라고 들었는데 얘네들을 다 해서 제가 만 몇천 원에 데려왔거든요. 그만큼 분양가가 생각보다 낮은 달팽이였어요. 이 달팽이 전용 젤리도 있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니까 맛있게 먹더라고요. 일단 크게 자라는 정도 아니고 일본의 오키나와 같은 경우에는 자연 보존 상태가 상당히 뛰어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서 조금만 살펴보더라도 비 오는 날에는 어느 정도 개체수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멋진 지역인 것 같아요. 다만 일본 내에서도 밀렵이라던가 개체수를 싹 쓸어가는 경우가 꽤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도 어느 정도 보호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종류라고 합니다. 한국의 내장산 띠달팽이 같은 그런 친구들인 거죠. 근데 등껍데기는 귀엽긴 한데 얼굴 자세히 보니까 좀 극혐스러운 외형도 있긴 하네요.
그리고 사육을 할 때는 완전한 흙사육보다는 그 사육장 안에다가 다양한 구조물을 넣어서 애들이 충분히 활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달팽이들은 항상 화단 밑에 박혀있는 그런 모습만 보고 살았을 텐데 실제로 나가는 종류에 따라서는 나무 위에서 지내는 그런 종류들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각 종별로 제대로 된 사육 환경을 미리 공부를 해서 맞춰주지 않으면 생각보다 사육하기 어려운 게 또 달팽이기도 해요. 이 설명을 좀 더 다채롭게 하고 싶었는데 사실 말씀드리자면은 달팽이 영상은 촬영할 때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얘네들이 뭐 대단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어다니는 게 전부여가지고 어떻게든 제가 입을 막 떠들어야지만 유튜브 수익이 나올 텐데 그다지 할 말이 없네요. 아무튼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 시간 동안은 조용히 달팽이를 구경할 수 있도록 그냥 이 BGM만 틀어놓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성 문제 있어? 아무튼 오키나와를 여행하게 되면은 사실 얘네 말고도 좀 더 독특한 달팽이 종류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친구들도 조만간 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한번 정말 정해져 있는 뻔한 관광지를 가기보다는 보다 다양한 지역을 탐방을 하면서 그 주변에 있는 온갖 생물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되게 큰 즐거움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가까운 나라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국가들에 있는 되게 독특하고 신기한 동물들을 앞으로도 계속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럽에 있는 딜러가 또 신기한 아이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그 친구에 대한 영상도 조만간 업로드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다들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평박.